하는 사람이 워낙 없어서 제 거밖에 딱 그렇게 상입론 갑에 치면 제 거밖에 안 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딱 그걸로 문의가 갑에 블로그로 제일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음.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 입으로 길게 말하지 않아도 블로그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 진짜 유입이 들어와요. 상담이 충분히 들어와요. 그거를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의 현장에서 학원을 운영하시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채팅창에 3번, 나 그래도 블로그 통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게 어, 진짜로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케팅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마케팅 효율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자, 블로그 보고 왔대요. 그러면 어떤 글을 보고 나에게 연락을 줬는지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글 10개 쓰셨는데 30개 쓰셨는데 그중에 고객의 마음속에 트리거, 어떤 불을 착 지펴서 전화기를 들게끔 만든 그 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고객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수집을 꼭 하셔야, 10개 중에 A, B, C, D, E, F, G, H, I 글 중에 B랑 C 글이 반응이 있네.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효율 점검은 하셔서, 그러면 내가 주기적으로 B와 C 성격의 글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최소 1, 2주일에 한 번이면 좋아요. 권장사항은 1, 2주일에 한 번인데 바쁘시고 하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그 결에 유사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기본 마케팅 마인드인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레벨업된 이야기를 나중에 좀 드릴 건데, 마케팅 효율 점검하는 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더 제가 조금 더 고급 기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케팅 효율 점검. 내가 에너지를 이제는 계속 100, 에너지를 100 쓰는 게 아니라 테스트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70, 그 다음 달에는 50, 그 다음에는 40 이렇게 에너지를 줄이는 어떤 구조를 만드셔야겠죠. 체계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고.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 네이버 QR 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은 지금 보세요. 일단은 보기만 하세요. 자, 네이버 QR 코드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케팅 효율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자, 여러분들 블로그 글 쓰신 거를 혹시 정보성 글, 여러분 분야에서 뭐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 수포자 만들지 않기 위한 뭐 5가지 뭐 엄마 교육 핵심 뭐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정보성 글을 썼을 때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오픈 카톡방, 잠재 고객들이 있는 곳에 공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우셔서 하셔야 됩니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카페에서 반응이 오는지 저 카페에서 반응이 오는지 효율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네이버 QR코드. 만약에 제가 블로그 글을 썼어요. 제가 블로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어, 네이버 카페 A, 네이버 카페 B, 그리고 오픈 카톡방 C 이 세 곳에다가 한번 공유를 해볼 건데, A랑 B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아예 안 나오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헛수고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야, 그러면 내가 이 세 번째 커뮤니티에다가는 반응이 나오는 곳이니까 이쪽 위주로 내가 컨텐츠를 공유해야겠구나. 이런 자원,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죠, 여러분. 사실 돈은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대체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죠. 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한 생각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포스팅을요, URL 복사 또는 요 위에다가 링크를 복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QR코드 있었죠.
QR코드. 네이버 QR코드 들어와서 코드 생성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코드 생성. 자, 코드 제목. 내가 제주맘 카페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쉽게 제가 메모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주맘이라는 맘카페에다가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3호,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마찬가지 카페,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오픈 카톡방, 특정 오픈 카톡방에다가 또 공유를 할 거예요. 하나의 포스팅을.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코드 제목을 제주맘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다음 단계. 자, 이름만 짓고 다음 단계 하시고 위로 올라오시면요. 링크로 바로 이동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링크로 바로 이동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작성 완료. 작성 완료. 짠 누르시면요. QR코드와 함께 이제 숏 링크라고 하거든요. 링크가 줄어들었죠. 요 숏 링크가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학원 강사 연구소 톡방에다가 제가 요 링크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기존의 블로그 링크보다 짧아졌죠. 그래서 공유할 때 더 간결한 효과도 있으며, 자, 이걸 한번 여러분 몇 분들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클릭만. 몇 분 잠깐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끄셔도 돼요. 자, 한 3초만 기다릴게요. 1, 2, 3. 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코드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코드 관리. 보셨나요? 조회수와 실제 클릭한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리가 이해되세요? 노출 대비 클릭 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로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블로그 링크인데 아까는 제가 제주맘이었죠? 아까는 제주맘이었는데 또 코드 생성 누르시고 이번에는 오픈 카톡방 공유용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 누르시고 링크로 바로 이동 요거 누르시고 또 똑같은 포스팅 링크 있죠? 블로그 포스팅 링크 요거를 넣어서 작성 완료 하면 QR코드도 나오고 이 새로 또 숏링크가 나오죠? 자, 아까 지금 만들어진 거는 요거고 아까 제가 오픈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거는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거는 요거. 뒤에 끝에가 좀 다르죠? QR2, QRA 링크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 카톡방에는 요 링크를 올리시고 맘카페에다가는 요 링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노출 수는 얼마나 나오고 클릭 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테스트를 한 5번만 해보셔도 내가 지금 내가 누운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시간을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5번만 해보세요. 의미 있는 노력.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카페 공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질문 다 받으면서 답변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블로그 글 카페에다가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무료 특강이니까 이 정도 맛보기인 거 아시죠? 자, 이 글을요.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하실 때 자, 저는 기존 글 수정하기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새로 글을 썼다 가정했을 때 제대로 카페에 공유하는 법. 자, 글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자, 화면 주목 발행 누르시고요. 발행 누르시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블로그 카페 공유 허용, 블로그 카페 공유. 기본적으로 이걸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링크 허용이 아니라 본문 허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링크 허용이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카페 공유하실 거는 본문 허용으로 공유를 이제 글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본문 허용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발행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공유를 해볼게요. 카페 아이콘 클릭하고 제가 뭐 자청 카페에다가 공유를 해볼게요. 자청 카페에다가 완료. 자, 이렇게 하셔야 공유를 했을 때 이제 블로그 원문 링크, 여러분들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그 본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본문 허용으로 안 해버리시면 딱 링크만 들어가는 거예요. 링크만.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카페 공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설명 너무 막 길어질까 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실 때 본문 허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의 무료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처음 본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인바운드 마케팅, 아웃바운드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은 고객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뭔가 특정 분야의 수요가 있는 고객이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인바운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의 반대말, 아웃바운드는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는 거죠. 자, 마케팅적인 용어로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바운드 마케팅은 풀 마케팅이라고도 불러요. 당기는 거죠. 고객을 당기는 거.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반대가 뭐예요? 풀의 반대가 뭐예요? 푸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 뿌리는 거, TV 광고하는 거, 아니면 네이버나 당근 유료 광고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아웃바운드 마케팅,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푸시 마케팅인 거죠. 고객이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겟 해놓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위로 홍보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바운드 마케팅, 뭐 전화 영업이라든지 전화 마케팅,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뭐 전단지 돌리는 거라든지 또 유료 광고 돌리는 것들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껏 고객이 클릭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광고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뭐 클릭 한 번 했을 때 최소 1,500원에서 뭐 2,000원, 3,000원 클릭당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1,500원에서 3,000원이 나가는 것이며, 그러면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해준 것도 땡큐긴 한데 팔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광고 아웃바운드 마케팅 하기 전에 인바운드 마케팅부터 세팅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된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광고 돌리시는 분들, 나 지금 돈 쓰고 있다고 혹시 안일하게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제 노출 대비 클릭률, 클릭 대비 전환율,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노출 대비 클릭률, 클릭 대비 전환율. 이제 실제 방문이나 전화로 이제 상담까지 유도하는 그 전환율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각각 과정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본진, 내 블로그 또는 당근마켓, 플레이스, 여러분들의 본진을 제대로 세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본진을 먼저 제대로 세팅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광고,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돌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마케팅 정의가 뭐 사전적 정의도 있고 하지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의예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이다. 또 마케팅은 뭐다? 역지사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내가 쓴 글에 나 혼자 취하면 안 돼요. 와, 나 정말 글 잘 쓴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나 좀 훌륭하지 않나? 글 잘 쓴 거 아닌가? 내 중심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 마케팅의 기본 마인드죠.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 다른 말로는 고객 지향적 사고방식. 그쵸? 그래서 내 기준에서 아, 잘 썼어. 이 정도면 나 잘 쓴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글을 처음 보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내 글을 처음 보는 사람, 나를 모르는 학부모님이 우연히 내 블로그 글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지, 호감이 가는지, 전문성이 느껴지는지, 나 기준이 아니라 그 처음 보는 그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마인드부터가.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인드는 마인드고 실제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 또 하나씩 또 이제 제가 무료 특강이니까 약간 오마카세, 셰프 마음대로 조금 이제 더 정보를 드릴게요. 자, 블로그 글 발행하실 때 이제 저와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제 자, 발행하실 때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PC에서 많이 검색해요?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해요?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하죠. 그러면 모바일 최적화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된다? 모바일 최적화 글쓰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제가 하나 또 꿀팁을 드릴게요. 화면 주목, 화면 주목. 자, 발행하시기 전에 제 마우스 따라오세요. 오른쪽 아래 요 버튼 보이세요? 이 버튼이 있었어요. 요 버튼. 얘 버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모바일 화면에서도 모바일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처음 보신 분 채팅창에 1번. 블로그 발행했을 때 모바일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을 때 두 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진 않았는지.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길어서 이런 식으로 문단이 나눠져 버리면 이제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겠죠. 이런 데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디테일. 적어도 모바일 최적화는 우리가 기본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요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눌러보면요. 태블릿 PC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태블릿에서 검색은 많이 안 하죠. 그래서 태블릿은 요거까지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PC 버전에서 발행을 하신 다음에 모바일 버전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프로님 근데 저는요 PC로도 많이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정렬 글 발행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정렬 글 발행.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책 읽을 때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나라는 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PC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이 글만큼은 스마트폰보다 PC에서 많이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아. 엄마들이, 학부모님들이 PC에서 많이 검색할 것 같은 글이라면 왼쪽 정렬로 기본 세팅을 하셔서 발행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고객이 봤을 때 편안하게 술술 읽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작지만 큰 디테일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이런 거를 알고 적용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런 말도 해요. 누군가는 또 마케팅의 정의가 영업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 제일 잘하는 마케팅은 영업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블로그 포스팅, 잘 쓴 블로그 포스팅이 여러분 대신에 24시간 영업해주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자, 브랜딩의 핵심. 블로그에서는요,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둘째, 내 교육에 대해서 내가 일단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하는 톤, 그리고 블로그 어떤 컨텐츠의 분위기, 이제 글쓰기 방식이라던가 말하는 분위기, 이제 나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브랜딩이란 게. 그렇죠? 어떤 글은 썸네일이 빨갛게 했다가 뭐 강조글도 빨간색으로 강조했다가 그 다음 글에는 보라 색깔로 강조했다가 또 그 다음 글에는 파란 색깔로 강조했다가 이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감각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안 드리더라도 그 글쓰기에서 강조하실 때 만약에 색깔을 3가지 이상 쓰고 계시다. 검정색 빼고 색깔을 2개보다 많이 쓰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케팅 감각이 내가 좀 스스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조할 때 이제 최대 검정색 포함해서 3가지 색깔을 쓰셔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보라색도 하고 파란색도 하고 초록색깔도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강조가 안 되는 소탐대실해버리는 컨텐츠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강조하고 싶다가 아무것도 강조가 안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칼럼으로 썼던 글이 있는데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브랜딩을 만드는 황금 비율 70대 25대 5입니다. 기본색 70%, 보조색 25%, 주제색 50%. 색깔 가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이하로만 쓰자. 오케이. 자, 그리고 저희 무료 특강, 저 유료 클래스 함께 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느낌이죠. 자, 차별화를 만드는 핵심은요. 타겟과 컨셉입니다. 뭐라고요? 타겟과 컨셉이다. 자, 똑같이 우리 아이 수포자 만들지 않는 뭐 교육 노하우 이런 걸 했을 때 타겟,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님의 니즈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다 다르죠. 그리고 딸을 이제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 다 이제 레벨별로 수요와 고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 교육, 그 과목 두루뭉술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타겟을 해서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 글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면 쪼갤수록 명확하게 고객이 클릭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분화할수록 고객이 클릭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을 위한 이런 말을 제목에 넣으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님만큼은 클릭을 하겠죠.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이런 타겟 세분화를 들어간 컨텐츠와 타겟 세분화가 안 들어간 컨텐츠는 뾰족함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잡으려다가 아무도 잡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아직 마케팅 감각이 고도화가 되지 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일단 첫 번째, 타겟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클릭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겟 세분화예요. 세분화. 자, 학원 마케팅, 이제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프로필. 교육은 제가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신뢰 기반이잖아요. 신뢰가 가장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필 사진, 베스트는 원장님 얼굴 사진, 그리고 나 얼굴을 내놓기가 좀 부끄럽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캐리커처 또는 뭐 옆모습이나 뒷모습. 자, 캐리커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했을 때, 자, 네이버에 크모 검색하셔서 자, 크몽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캐리커처 검색하시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훌륭한 캐리커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 제 친한 또 마케팅 선생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이렇게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시면은 이렇게 캐리커처로 해도 충분하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몽의 캐리커처 10,000원만 투자하세요. 10,000원만. 물론 대표적으로 여러분 얼굴 사진이 베스트긴 해요. 옆모습 뒷모습도 싫다. 그러면 이제 학원 로고나 수업 현장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하시면 좋겠죠. 온라인 공간에서는요.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이 결국은 인증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SNS 매체를 다 꿰뚫고 관통하는 공통 원리예요. 에어비앤비 사장님도 이제 그 사장님이 누군지 본인 인스타그램도 오픈하고 블로그도 오픈하고 그러면 뭔가 이분 누구인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매체나 어떤 아이템을 관통하는 공통 원리예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신뢰감이 올라간다. 그죠? 역지사지하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별명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 혼자만 아는 어디 외국 단어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한글로 별명하시고 기왕이면 기억하기 쉬운 세 단어 이하. 글자 수로는 이제 10자 이하. 그죠? 뭐 마케터, 문프로 이런 식으로. 자, 뭐 오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오 선생님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 뭔가 수식어를 하나 넣어서 뭐 땡땡땡 오쌤 오선생 이런 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차별화해 줄 수 있는 이제 수식어구를 짧게 넣어서 여러분들의 별명을 이제 차별화해 줄 수도 있겠죠. 자, 별명 차별화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제가 힘을 좀 뺄게요.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너무 다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이런 12시 넘을까 봐. 자, 네이버에서 블로그 검색하셔서요. 자, 화면 보세요. 마우스 여기 보이시죠? 글이 아니라 별명 아이디 얘를 클릭하세요. 별명 아이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문프로라고 검색했을 때 몇 명 나와요? 59명 나오죠. 59명. 그런데 그 마케터 문프로 하면은 몇 명 나와요? 저 혼자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별명 아이디로 검색하셔서 나의 별명을 나밖에 안 나오는 별명으로 해두신다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상위 노출 만드는데 아예 게임이 다르죠. 게임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소개글. 프로필에 소개 있죠, 소개. 소개글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원장님들, 제가 많은 선생님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을 수강생으로 많이 만났었는데 프로필과 소개글 쓰는 것도 꽤나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저의 사례를 좀 보실게요. 자, 요 정도 해도 깔끔하죠. 요 정도, 요 정도.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가독성 좋은 디테일을 챙겨준 거예요. 지금 문장이 저 같은 경우는 두 문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딱딱딱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제가 가독성을 챙겨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2줄, 3줄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가셔야 된다? 어느 지역인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감성적인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좋다. 자, 여기서 뭐 저 수강생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음, 자, 이거 볼까요?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육 전문가 원더풀 코치 유미정입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강연 및 코칭 문의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죠? 이렇게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분야, 나의 지역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찾아 헤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찾아서 헤매지 않게, 찾기 쉽게. 자, 그리고 여러분 블로그에서 브랜딩을 만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블로그 브랜딩에서 핵심은요, 첫 번째 블로그 대문입니다. 블로그 대문. 두 번째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 학원의 현장감을 보여주시고, 프롤로그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 교육 칼럼이라든지 뭐 학생의 성장 사례, 뭐 이제 학업 성적이 오른 사례, 이런 성공기나 이제 성과 이런 내용들, 또는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 학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글들을 이렇게 누적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로그 대문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롤로그 세팅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썸네일 컨셉 통일입니다. 뭐라고요? 썸네일 컨셉 통일. 자, 이거 보세요. 썸네일을 컨셉을 통일해서 운영해 주니까 전문가스럽죠. 썸네일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시면요, 각각의 포스팅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각자 따로 오합지졸로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팀워크가 되고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썸네일 컨셉을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누적시켜 주셔야 브랜딩이란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학원 하실 때 지역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동네 지역 오프라인 학원 하시는 분들은 주의점이 있어요. 키워드 잡으실 때 반드시 지역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중학교 영어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셔서 중학교 1학년 뭐 핵심 영어 문법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어 문법 10가지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멀리 분당에 있는 엄마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저 멀리 거제, 제주도에 있는 엄마가 중학교 영어 문법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어떤 도움이 있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키워드를 같이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블로그 게시판 세팅 많이 어려워하시죠? 게시판 세팅. 자, 게시판 세팅에서도 전략이 있어요. 게시판 세팅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바로 프롤로그 세팅이거든요. 아까 제가 프롤로그 한번 언급했었죠. 프롤로그는 뭐냐면 게시판 3개, 최대 3가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프롤로그예요. 3개의 게시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프롤로그예요. 자, 그래서 그 앞 단계가 바로 게시판이 먼저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자기소개. 자기소개. 그리고 학원 소개, 어떤 공간 소개, 또는 어떤 현장감, 또 학원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소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우리 제인 쌤을 소개합니다. 우리 마이클 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얼굴을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어렵다면 그래도 뭐 프로필이라든지 그쵸?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소개시켜 블로그 콘텐츠로서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업 공지 게시판. 수업 공지 게시판 필수죠. 이제 혹시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하신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정보성 글. 여러분들의 이제 전문성을 보여주는 칼럼들 있죠, 칼럼. 칼럼. 목차를 10개 정도 짜셔서 이제 칼럼을 하나씩 누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다.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셔서 학부모님들의 고민, 잠재 고객들의 고민, 수요, 페인 포인트를 시장 조사를 하셔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에 공감해 주는 제목 10개를 뽑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노하우, 조언, 꿀팁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장 조사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성장 케이스.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죠. 결국은 이 학원 보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질지가 또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성장 케이스 또는 뭐 기억나는 학생, 기억에 남는 학생 이야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스팅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또 인근 학교 정보라든지. 자, 그래서 아까 블로그 브랜딩 3요소에서 블로그 대문, 프롤로그, 썸네일 컨셉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네. 게시판 전략은 위와 같고요. 이것을 프롤로그로 세팅해 주고 블로그 대문 제대로 세팅해 주고 프로필, 별명, 소개 제대로 세팅하셔서 한 번만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환을 시키세요. 전환율을 올리시는 확률 높은 게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자, 상위 노출 글쓰기. 아마 블로그를 제대로 안 배워보신 분들은 상위 노출 만드는 글쓰기라든지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쵸? 글 쓸 때마다 1페이지에 팍팍팍 꽂히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또 배워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프로님 저 글 썼는데 누락돼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누락의 원인을 이해하시고 그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락을 방지하셔야겠죠. 그쵸? 또는 누락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수정해서 이제 누락을 다시 해지시키거나 이제 순위가 밑에 있던 거를 기존 포스팅을 또 순위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쁜 시간 이제 짬 내셔서 블로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쓰긴 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글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잠재 고객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 읽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고 가독성 좋은 글쓰기의 절반은요. 인용구를 잘 쓰는 거예요. 인용구. 인용구 잘 쓰는 법. 그래서 인용구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홍보할 때도 이런 인용구, 이런 게 인용구거든요. 인용구. 또는 블로그에서도 이런 이모티콘의 활용. 이런 이모티콘 활용을 또 잘하시면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전달이 잘 되거든요. 자, 팁을 좀 많이 드려볼게요. 가독성이 전달력이 좋은 것. 글보다는 이미지, 이미지보다는 GIF, GIF보다는 동영상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내가 전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글쓰기를 내가 좀 이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보기 좋잖아요. 그쵸? 인용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의 적절한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력이 높은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인용구,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왼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 인용구의 활용, 이모티콘의 활용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고 적용하시면은 완전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타겟 고객의 연령대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 역시 최적화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온라인 설문지 넣으시는 분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자, 온라인 설문 폼을까지 만들어서 이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해서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하시고 그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보해 두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 아무것도 정보가 없이 대뜸 전화를 받는 상황과 그 고객의 상황,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 내가 전화 응대, 최초 워크인 방문, 상담을 할 때랑 아예 나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상담의 시작이 바로 온라인 설문 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오피스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교육 학업 분야가 있거든요. 교육 학업 분야. 여기에서 뭔가 수업 참가 신청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맨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있어요. 공개 수업 참여 여부, 학생의 학년 반 번호, 학생 이름, 학부모님 성함, 원하는 상담.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만들어 두세요.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 만들어 두셔서 이제 블로그 글 마지막에 세일즈를 항상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담 폼을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포지셔닝, 신뢰감, 성실성 이런 이미지가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에게 상담 의사가 별로 없이 우연히 들어왔지만 이분 전문가 같다. 성실하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배워서 적용하신 분과 나 저런 거 못해 하신 분의 이제 적용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여기도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면 잘 되는 걸 아니까 또 적용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뭐 어쨌든 혹시 외주를 주고 계신 분들, 대행 맡기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 업체들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해서 여러분 것만 대행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업체들을 동시에 운영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몰리추 쌤이나 우리 효진 쌤처럼 진짜 제대로 도와준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알고리즘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서 도와주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제대로 시키거나 속지 않고 제대로 외주를 맡기더라도 제대로 맡기실 수 있겠죠. 자, 시장조사 하실 때도 자, 교육열이 강한 곳의 맘카페에 이제 들어가 봐서 시장조사를 하시라.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오픈 채팅방도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오픈 채팅 검색해서 뭐 초등맘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공부하는 엄마 아빠다. 그쵸? 520명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 지금 어떤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요즘 관심사는 뭔지, 트렌디하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이제 간간히 계속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오픈 카톡방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뭐 대표적으로 뭐 분당, 목동, 도곡대치, 판교, 동탄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영어 검색했을 때
조회수가 많은 글들 773. 엄마들의 지금 수요가 뭔지, 지금 현재 고민이 뭔지를 시장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거 궁금하겠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컨텐츠를 적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최소한 어느 정도 하셔서, 그리고 나중엔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소재로 여러분들이 이거 소재로 해야겠구나, 이거 제목으로 해야겠구나, 소비자의 지금 고민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반응이 나오겠죠. 이렇게 조회수가 1000이 나오네, 이런 것들이 어떤 소재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쵸? 1900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10개,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20-30개 정도 수요 조사가 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당연히 화내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이제 검색 전략도,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우리 원장님들 이런 것들 셀프 스터디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어느 세월에 인터넷 강의 다 찾아 듣고 해 라고 하실 분들,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서, 우리 몰리추 쌤이나 플레이스는 또 우리 효진 쌤, 당근마켓은 몰리추 쌤에게 1대1로 이제 수업 받으시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적용해서 제대로 이제 실행하시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6주 동안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데들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뭐 상품 판매, 이 당근 비즈니스 스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프로필은 뭐 어떻게 세팅하는지, 뭐 광고는 어떻게 돌리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노하우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스터디를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접 하나씩 스터디 하셔도 되고, 아니 제대로 이제 배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손품을 파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과정 전체는요, 우리 학원 마케팅 전체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안 받을 거거든요. 많이 안 받을 거고 좀 소수 정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 진짜 마케팅 진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마케팅의 마도 모른다, 블로그의 비읍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용기 내셔서 제대로 배워보셨으면, 저의 수강생 제가 1년 동안 1000명 넘게 제가 도와드렸는데 70%가 40대 50대예요. 그분들이 수많은 성과들 많이 나왔어요. 네이버에다가 마케터 문프로 검색하시면 후기랑 성과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수강생분들의 성과와 후기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마케팅, 저의 인생 키워드 2개가 바로 교육과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주 과정이고요. 개인별 컨설팅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해드릴 거고, 아마 우리 몰리추 쌤과 효진 쌤도 같이 필요하면은 제가 지원 사격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주는 블로그 완성을 할 거예요. 블로그 완성. 블로그로 하는 세일즈, 블로그로 하는 마케팅, 시장 조사, 키워드 상위 노출, 이런 것들 다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 세팅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은 이제 정가는 80만 원인데 여러분들 술 먹고 이제 그런 거 좀 비용 아끼셔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아끼시고 여러분들의 교육에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교육의 가치에 우리 동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1기 특별 할인으로 이제 30% 오픈데 할인을 했는데, 이제 18일까지, 오늘 15일이거든요. 18일까지, 일요일까지는 얼리버드 할인해서 4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정도면 저는 꽤 저렴하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마케팅 거기에 원데이 클래스 80만 원이에요. 그런 것들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분들과 여러분들께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용기를 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저 배워도 될까요? 저 정도 수준에 들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개인별로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요걸 링크 누르시면 저와 1대1 소통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창구도 같이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이제 도전을 바라겠습니다. 저의 무료 특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우리 당근마켓 선생님, 이제 우리 몰리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강소래 선생님 맞죠? 네, 우리 소래쌤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자, 화면 공유 권한 드릴게요. 네, 지금 드렸습니다. 화면 공유 한번 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가 많이 꺼져 있는데 혹시 지금 다 자리에 계신 거 맞으시죠? 선생님들 자리에 계시면은 우리 1번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바로 화면 켜주시는 우리 임동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자리에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퇴근하자마자 택시 타고 부랴부랴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특강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프로님과 그리고 효진님과 함께 3개월 완성 학원 마케팅 내비게이션 강의를 진행하게 된 몰리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마케팅 파트를 맡게 될 거고요. 저를 혹시 직팅스쿨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저를 직팅스쿨 당근 마켓 강의에서 보신 적이 있다 하시면 1번, 없다 하시면 처음 본다 하면 2번. 문프로님 보셨고, 네, 제 수강생이셨고, 2번. 그쵸. 네,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꽤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퇴사 후에 좀 백수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휴대폰 매장을 하던 친구의 권유로 지금 휴대폰 매장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휴대폰 매장에 마케팅 담당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였어요. 완전. 그래서 아까 문프로님도 그 대행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마케팅 시작할 때 그 대행사를 이용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카카오 마케팅을 대행사를 써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300만 원 넘는 돈을 날리게 됩니다. 문의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저랑 사장이랑 둘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알게 된 게 이제 당근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강의도 열심히 듣고 노력한 결과, 당근마켓에서 마케팅 성과를 얻게 됐고요. 제가 입사를 작년에 했는데 입사 1년 반 정도 이제 된 거죠. 1년 반 정도에 이제 전년 대비 매출해서 3배를 달성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지난 7월에 직딩스쿨에서 당근마켓 강의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8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제 강의도 들으시고 성과도 많이 내주셨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운영 대행이나 이제 개인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당근마켓으로 유입되는 고객님들이 한 80% 정도 돼요. 저희가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미비하지만 인스타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당근마켓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80% 정도 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당근마켓에서 비즈 프로필, 은평구 휴대폰 성수라는 비즈 프로필을 운영하면서 현재 단골 수가 1,500명이 넘었고요. 후기는 400여 개 이상이 되었고 같이 시작했던 카카오 채널도 1,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채널로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강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단골 수가 한 660명 그 정도 됐었는데 벌써 1,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만큼 저도 체감을 하는데 그만큼 당근마켓 시장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겠죠. 오늘 특강 들으러 오신 많은 원장님들께서 당근마켓으로 학원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당근마켓을 학원 마케팅으로 이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당근마켓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지는 당근마켓 시장이라든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신뢰감이 굉장히 깊어요. 당근마켓에 대한 신뢰감이 깊은 고객층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른 플랫폼들처럼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초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돈이죠.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앞서서 이제 문프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내 학원의 지역을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지역 내의 학부모들을 특정해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플랫폼에 100명의 회원이 있는 것과 특정 타겟을 해서 당근마켓으로 100명의 회원이 있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지역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잡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이유겠죠. 원장님들께서 운영하는 학원에 직접적으로 내 아이들을 맡길 학부모 100명이 내 비즈 프로필을 보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당근마켓에서는 학원 쪽에 따로 과외 카테고리를 나눠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정말 마케팅 효과가 클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타 플랫폼 대비해서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담을 해주시는 고객님들 중에 전환율이 60, 70%는 돼요. 이 전환율이 60%가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큰 성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꼭 같이 마케팅에 필요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원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블로그도 해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거 많은데 그러면 이거 그렇게 전환율 높은데 그럼 당근마켓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은 한 가지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서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글이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스도 하면서 신뢰감을 주고 그다음에 당근마켓도 하면서 정보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블로그로, 블로그에서 뭐 카카오 채널로, 스마트 플레이스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으면 이제 그것을 본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거는 매출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플랫폼이 아닌 여러 개의 플랫폼을 운영해서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이제 저희 유료 강의는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 원장님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강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프로님께서 진행하실 블로그 강의, 이거는 이제 블로그는 글이라는 힘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장점, 뭐 교육 철학 같은 걸 자세하게 글로 풀어낼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는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 내 매장을 등록하는 건 이거는 그냥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당근 마케팅까지 하신다면 마케팅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블로그로 이제 땅을 잘 다지고 스마트 플레이스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당근마켓으로 전단지 뿌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지금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나는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는 놨다 이런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비즈 프로필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혹시 아직도 당근마켓을 막 중고거래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네네. 다들 네, 비즈 프로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제의를 받고 학원에 대한 비즈 프로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만들어만 놓으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몇 눈에 띄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들이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유료 강의에서는 우리 원장님들이 당근 비즈 프로필을 효과적으로 세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 심화 과정에서는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료 강의에 진행될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중국어를 많이 알고 있는 당근마켓에 대한 구조와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사업자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즈 프로필에 대한 설명이랑 그다음에 효과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나 스마트 플레이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당근도 우리가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매장의 장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효과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비즈 프로필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뭐 소식이라던가 쿠폰 발행하는 거, 그리고 이벤트 기획하는 거, 그리고 이벤트 활용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당근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골 늘리는 거와 후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근래에는 당근마켓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같은 휴대폰 매장 같은 경우는 어뷰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뷰징이라는 게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단골이나 뭐 후기를 임의적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당근에서 클릭 한 번이면은 확인이 가능해요. 네, 고객님들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휴대폰 화면 보이시나요? 휴대폰 화면 보이시나요? 그 휴대폰 화면 보시면 그 여기에 제가 이 업체를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 아는 걸로 보시면 단골이 306명이에요. 네. 그리고 후기가 98개나 되잖아요. 여기 후기 들어가서 좀 볼게요. 물론 진짜 고객님들이 오셔서 써주신 후기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66이란 분 요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남긴 후기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15일 전에 휴대폰 장터에서 휴대폰을 샀고 그다음에 1개월 전에 다른 휴대폰 정지에서 휴대폰을 샀어요. 거기다 심지어 우리 고가의 플립4와 아이폰을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구매를 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업체에서 만든 가짜 후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어뷰징 없이 그리고 후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제가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초반에는 우리 가족분들, 지인분들, 뭐 고객님들만 후기를 받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 부분들도 근데 꼭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후기랑 단골 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도 꼭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없으면 다른 뭐 아무리 세팅을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실어서 광고를 돌리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버프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뷰징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유료 강의에서는 같이 더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는 그냥 제가 그 카카오 그 마케팅으로 300만 원 이렇게 버린 것처럼 이렇게 돈만 버리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최대 금액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광고를 세팅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후에도 우리 원장님들 직접 적용해보고 효과 볼 수 있도록 단톡방에서도 계속 컨설팅 해드리면서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직접 하드 캐리 해드리고 멱살 캐리 해드리는 수업 진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실 분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따라와 주시고 하면 기운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만 장착하고 오시면 저희가 정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직접 해보고 적용해봐야 우리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커리큘럼과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막막하거나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1년 동안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을 운영하면서 매출 3배 성장이라는 성과도 냈고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과 그 성과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진짜 맨땅에 헤딩해가면서 터득한 방법들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진짜 게으른데도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우리 보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료 특강 함께 해주신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신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당근마켓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선생님 네. 네. 당근마켓 하고 계신 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비즈 프로필 세팅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더 잘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들 물어봐 주시거나 이제 실제로 학원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에서 물어보시려고 다들 지금 조용하신 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선생님들 좀 물어보니까 지금도 수업하고 학원 때문에 바쁜 시간이라 그쵸. 아직까지 바쁜 시간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더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문프로님 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뭐 지금 뭐 궁금하신 게 우리가 또 해봐야지 궁금한 게 생겨요. 또 막상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막상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또 문의해 주시면 또 제가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우리 무료특강 수고해주신 몰리추 쌤에게 또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 몰리추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돈 내고 들어봤어요. 돈 내고 들어봤는데 진짜 마케팅의 미움도 모르시던 수많은 뭐 식당, 학원, 뭐 업종 불문하고 금방 지역에서 1페이지 최상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방금방 실제로 당근통해서 문의가 들어옵니다라는 건들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당근마켓 실제로 제가 뭐 누구 운영을 대행해가지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지만 옆에서 보면서 와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우리 몰리추쌤 정말 잘 도와드리더라고요. 친절하게 계속 잘 피드백도 잘 드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분들 정말 당근마켓 성과 나오는 거 보고 1페이지 막 최상단 노출되고 문의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잘해주시네 라고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또 이 자리로 제가 좀 섭외를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근마켓 중고 거래만 하시던 분들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11시예요. 이제 늦은 시간이라면 늦은 시간이지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셔터 문을 안 내리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요.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종종 무료 특강을 해요. 종종 무료 특강을 하니까 마케팅, 블로그, 뭐 실용 독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또 부업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에어비앤비 한 달 만에 3개 오픈하고 막 그렇게 막 돈 버는 이야기나 노하우들 그런 것들도 조만간 아마 오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제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밀번호는 7777. 네, 좀 어렵죠? 7 4개. 좀 홍보할게요. 제 카톡방. 네. 비밀번호 7777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 어제 제가 했던 무료 특강 링크도 공지사항에다가 여러분들 찾아가기 쉬우시게 어제 제가 무료 특강 했던 것도 이렇게 링크로 담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승현쌤 괜찮으셨어요? 우리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저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강의 자료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투스 온라인 강의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 7시 비행기, 7시인가 7시 반 비행기인데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네, 이제 오픈 카톡방 링크도 올려드렸고 네, 학원 마케팅 6주 과정이고요. 네, 이거 초중급 통합반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실전, 코칭 중심의 실전 과정까지는 반드시 통합반을 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수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8일까지는 이제 추가 할인으로 해서 이제 반 가격에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좋은 기회 주신 우리 수만쌤, 수능 만점쌤, 네, 우리 시은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아무쪼록 저희가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기 남겨주시면 제 카톡방에 후기 남겨주시면 교환 드릴게요. 교환 보내드릴게요. 후기랑 이메일 주소 좀 남겨주세요. 제가 교환 보내드릴게요. 한 3일 안에. 네, 많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